자, 잘 쉬셨죠? 예, 멸실 등기 보겠습니다. 멸실 등기의 경우는 부동산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기 위한 것이 멸실 등기인데, 멸실 등기의 경우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또는 건물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멸실 등기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하실 것, 반대 일부가 멸실하게 되면 변경 등기하겠죠. 이게 차이점인데, 두 가지 대상이에요.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의무적으로 1개월 내에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1월 내 안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만 부과시키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있지도 않은데 등기부만 떨렁 있는 경우는 이때도 멸실 등기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자가 신청을 하되 1월 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의무기간입니다. 지체 없이 하되 신청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있는 것은 건물이 멸실한 경우만 과태료가 따라 붙는데,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1개월 안 하게 되면 어디 갔어요? 예? 피곤하다고? 아까 눈이 빨개졌는데. 예. 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갑자기 한 자리가 뻥 비니까 되게 커 보이네. 옛말에 드는 자리 몰라 나는 자리 크다고. 자, 아이, 오신 거 봤어요. 네. 네. 반가워요. 하이. 자,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1개월로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을까요? 이렇게 배워도 모르는데? 모르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 안 하게 되면 이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위 신청은 건물 소유자 안 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신청할 서류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나눠서, 토지의 경우는 첨부할 서류가, 토지는 대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대장을 반드시 내게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는 멸실 등기 사유가 두 가지죠. 전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은 건물도 있으니까, 그래서 멸실한 경우는 대장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을 당시에는 건물의 부존재 증명서에만 제출하면 멸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 책으로 설명드릴게요. 멸실 등기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되, 오른쪽에 단독 신청할 등기더라.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에 신청하시래요? 둘 다 1개월로 신청할 의무 규정이고,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유권자, 이제 건물 멸실의 B번입니다. 소유권자가 1개월로 등기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그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C번은 생략하고요. D급은 건물의 부존재인데, 건물이 존재하지 않을 당시에는 소유 명의는 여기 1개월 내가 아니라 몇 개월 내 하시래요? 지체 없이 하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지체 없이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등기부상 이해항균이 있는 건물의 멸실인데, 자, 등기부상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나 또는 이 집을 세입들은 전세권자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 멸실한 사실 알까요? 알겠죠? 그 집을 점유하는 전세권자도 압니다. 그럼 자기 권리 구제를 위해서 다 취할 조치를 취할 텐데, 반대로 이 건물의 가압류나 저당권자들은 점유를 안 하니까 이 건물 멸실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이 건물의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에 드는 화재 보험금을 덥석 압류할 힘이 있는데, 못 모르고 휙 넘어가 버리게 되면 등기부 폐쇄가 돼 버립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저당권자가 건물주인에게 야, 돈 갚아라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뭐라 그래요? 대꾸를 안 해요. 너 안 갚으면은 경매 실행한다 네 집. 그러니까 경매 실행이라. 그래서 진짜로 경매 등기부 때 보니까 오씨 건물 어디 가버렸어 이거. 권리가 통째로 날릴 수가 있다 보니까 등기부상 이항기인에게 1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근데 알려주게 되면 취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항기인을 해야 될 조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시게 되면 첨부정보는 토지의 경우는 무조건 대장을 내게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는 대장이나 멸실 증명, 부존재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 실행에서 다른 건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2번에 등기기록 폐쇄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기부도 없어지는 것이 순서다 보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5번째가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란 이제 등기를 전부나 일부 잘못 지운 경우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말소회복 등기인데, 말소회복 등기의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가 됩니다. 전부나 일부 잘못 지운 경우에 회복하는 것이 말소회복 등기고, 차이점은 전부 말소회복할 당시에는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회복 등기의 경우는 부기 등기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차이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제 말소회복 등기할 당시의 요건의 경우는 첫 번째가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 회복 등기하더라. 첫 번째 요건이고, 반대로 그러면 등기를 말소하긴 말소했는데 부적합 말소가 아니라 적합하게 말소가 된 것은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적합 말소가 돼야지 회복 등기하는 것이고 적합하게 말소가 되는 건 회복 등기 못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판례가 어떠한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는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말소라는 얘기는 요거는 적법인가요? 부적법인가요? 적법이죠. 그래서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말소 들어간 등기 회복 등기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등기 다시 해라가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적법 말소가 된 경우 회복 등기 하는데, 왜 부적법 말소가 됐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등기원의 과실이든 신청의 과실은 원인 불문할 것이고, 세 번째 등기를 잘못 지우게 되면 권리는 살아있나요? 권리가 소멸하나요? 권리는 살아있죠. 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기 목적인 것 뿐이지 권리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경우는 말소회복 등기할 때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반대로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게 되면 요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이걸 내고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말소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경우는 이제 회복 등기를 전제로 해서 회복 등기실 기점으로 해서 이해관계업을 따지는 것이 기점이고, 필히 암기할 사항은 회복 등기와 회복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불러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시점은 언제를 따지고 회복 등기실 기준으로 반드시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 관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반대로 이해 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 관계인인가요? 여기 보자고요.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후순위가 이해관계인일 경우에 선순위 권리자도 이해관계인은 아니라 되므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누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잡아놓으시고, 거꾸로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선순위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되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말소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누구나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니은번 여기가 주로 잘 나오는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 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이 기존 등기부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 권리 취득 시 즉 말소 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시점은 언제가 되고 회복 등기시란 얘기이고,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 이 뜻인데 한번 그려보자고요. 1순위에 저당권액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채권액 1억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2순위에 전세권자가 등기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 채권 1억에 대해서 돈을 갚아요. 5천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 채권액을 다 갚았나요? 일부 갚았나요? 일부 갚은 경우는 등기할 때 변경연계 신청 들어올 텐데, 변경연계 들어왔는데 등기원이 모르고 돈 다 갚은 걸로 착각을 해서 이 등기를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실행한 다음에 할인을 변제라고 쓰고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럼 얘를 말소할 당시에 전세권자 이해관계인인가요? 얘가 말소가 되면 기분 좋으니까 후순위권 이해관계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예, 그럼 기분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문제는 말소가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변경할 거 말소했으니까 잘못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소 회복을 하는 겁니다. 순위상으로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해주고 원인은 뭐 판결받은 경우 판결이라고 써주고서 회복 등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질문. 회복 등기 실행이 된 경우에 이 저당권은 살았다 죽었다? 하나, 둘, 셋. 아직 살은 게 아니에요. 1번 저당권 지워졌죠? 등기부상 2, 3, 4밖에 없잖아요.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이 저당권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다시 되돌리는 상태에서 아까 어떤 등기 들어왔어요? 변경 등기 들어왔잖아요. 이걸 다시 실행해. 요것이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자기 자리 찾아왔나요? 얘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열받는 사람 누가 열받느냐? 전세권자가 완전히 먹구름 밀 겁니다. 얘가 지워지게 되면 순위가 위로 올라와서 기분 좋았는데 살아나 버리면 뒤로 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언제 피해가 들어왔어요? 말소할 때 피해가 왔어?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피해가 왔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당권 있는 집에 전세권 들어갈 수 있어요? 융자는 전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투에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서 순위가 뒤로 밀려든 얘가 바로 이해관계인이에요. 이제 뭘 첨부해라? 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험은 이걸로 15회 시험, 17회 시험 2번 냈으니까. 말세 보통 이거밖에 안 물어요. 내는 데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할 때는 아까 말소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공동 신청도 가능했었고, 단독도 가능했었고, 직권 말소도 가능했고, 촉탁도 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소했느냐는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방법이 정해지는 거예요. 공동 말소가 잘못되는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은 단독, 직권은 직권, 촉탁은 촉탁이니까 여기도 보기가 4개가 나올 겁니다. 공동, 단독, 직권, 촉탁해서 정해지니까 여기 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가 등기와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촉탁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회복 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에 따라야 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 직권 말소에다가 뭐만 넣어붙이면 돼요? 회복만 넣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권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 등기도 직권, 촉탁 말소도 회복 등기는 촉탁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가면 될 부분이므로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이제 등기 실행했는데 말소된 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원이 등기를 회복할 당시에는 회복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뜻이네요. 회복 등기 받아주게 되면 말소한 등기랑 똑같이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뜻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의 경우는 등기 전체가 아닌 일부 등기사항만 말소가 된 것인 때에는 보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을 다시 등기한다. 그럼 반대로 전부가 말소 회복할 당시에는 주등기란 얘기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보기 등기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효과인데,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이 된 경우에는 옛날 등기는 똑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되기 전하고 동일한 등기사항과 순위도 말소되기 전에 종료된 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말소등기 회복 등기 실행 효과가 됩니다. 여기 낼 건 없어요. 낼 건 하고 내게 되면 이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요게 특이한 거니까.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시점은 언제로 따진대요? 회복 등기시를 보고 따지고 필히 양립할 수 있는 자만이 이해관계인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기입에 따른 분류에서 주등기랑 보기등기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실행할 때 주등기랑 보기등기 관계라는 것은 독립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독립된 순위번호를 부여할 때가 주등기라고 불렀고, 반대로 독립번호 부여하지 않을 때를 보기등기라고 부르더라. 기억은 나세요? 네, 독립번호 받을 때 주등기고 독립번호가 아니면 보기등기인데 보기등기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배울 당시에 한번 떠들어 보자고요. 옛날에 배울 때 주등기, 보기등기 설명드릴 당시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이 집에 대해서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더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멘붕 오지 않나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띵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고. 자, 한 번씩 이 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딜 보시느냐? 예?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죠, 책. 기본서. 처음부터 그냥 쭉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눈에 남는 게 있고 눈에 안 남는 게 있어요. 안 남는 건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과 잡는 거지. 하늘을 보면 병아리는 모르는 저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고.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왜 그런가 목이 살쪄서 짧아가지고 못 쳐다보는데 어쨌든 내가 돼지 키우는 애가 그러더라고.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러던데 그러면 거짓말이 사실 확인 못 해봤으니까 자 어쨌든 소유권자 갑이 자기 집 양도를 통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고 소유권을 담보자표 전환권 설정할 수도 있다고 배웠고 소유권의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등등등등. 기억은 나세요?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전환권도 가능하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등등 다 가능한데 여기는 어딜 잡고 들어온 권리들이고 소유권 잡은 권리들이고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습니다. 차이점은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조등기라고 그랬었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조등기, 전세권 이전은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 보기등기, 지상권 이전 보기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조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등기, 소유권의 압류 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조등기, 전세권의 압류. 이건 아시죠? 이게 기본 틀이고 이제 그동안 우리 배웠던 것만 채워 놓으시면 보기등기 사유가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보기등기는 의의 한번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조등기와 동일 순위 또는 연장선이므로 조등기 말소시 보기등기는 누가 말소하더라? 아까 직권 말소하더라 배웠고요. 3번은 생략하고 4번은 배운 내용인데 보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이 주등기의 순위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며 보기등기 상호 관련은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한다. 이것도 순위별도 배운 내용이고 5번이 환매권 이전 등기는 또 언제나 환매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가 됩니다. 환매권이 태어날 때 애초에 보기등기고 이전 등기도 또 보기등기니까 보기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노래도 있다 그랬었죠? 보기 아싸 기타 보기에서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보기등기하는 경우는 그동안 나왔던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는 언제나 보기등기고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등기 청구권도 당연히 보기등기가 됩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가 보기등기면 이전 가등기도 보기등기니까 똑같이 가는 것이고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 그럼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전부 다 보기등기이며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도 보기등기고 환매권 등기도 언제나 보기등기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 등기는 어딜 잡았나요?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잡은 거죠. 앞서 배울 때 소유권자가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저당권 설정해라. 지상권자도 저당권,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겠지만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는 질권에 맡기는 거지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권리질권도 보기등기가 되며 7번은 생략하고 8번은 일부 말소복 등기도 보기등기입니다. 반대로 전부 말소복 등기는 주등기 방식이 되겠죠. 9번째 오늘 배운 거네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전부 다 보기등기 사유고 권리 변경 경정할 때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기억나세요? 네,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니까 그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그거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시고 거꾸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고 옛날상 지워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는 말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작년 전까지는 2013년까지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전세권, 양도권 미세 이런 특약 등기를 별도로 못했습니다. 애초에 등기 안 하면 그걸 못했지만 이제 등기 허용을 해요. 그래서 공유 등기한 다음에 공유자가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라고서 특약을 나중에 맺은 경우는 나중에 등기할 수 있어요. 이때 그 등기랑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별도의 특약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 처분에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재 등기도 보기 등기 방식인데 대부분 다 배운 사람이 많을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화가 될 겁니다. 보기 등기 외우지 마시라 그랬어요. 시간 해결해 주니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효력에 따른 물리에서 이제 가등기란 말 따라붙는데 이제 참 어려운 게 하나 걸렸네요. 이제 가등기의 경우는 시험에 거의 매회 냅니다. 매회 내고 굉장히 중요해.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올해도 반드시 냅니다. 가처분 등기도 아까 22회, 23회, 24회, 25회 나왔다 그랬죠? 가등기도 거의 매회 내요. 매회 낸다고 강조한 데만 열심히 들이파도 등기법은 10개는 맞아요. 자, 이제 가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는 왜 하느냐?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등기하는 목적은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뭘 보존한대요? 청구권. 청구권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채권적 청구권도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도 있더라. 그럼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하지 못합니다. 민법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3개가? 그것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건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뭐만 가등기하실 것?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등기를 하는 목적은 장차할 등기가 본등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시험 안 봤어요? 보긴 봤어요? 점수가 중에 시간 내 들어왔어요? 시간 남았어요? 남으셨어요? 부족했어요? 딱 맞았어요?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어요? 공부 많이 하셨구나. 네, 시험 남는 사람은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한 가지 부류는 시간 남는 사람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답 탁탁 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요. 또 하나 남는 부류는 자기처럼 공부 아예 안 하는 사람들. 문제 읽을 필요가 없죠. 무조건 3번 아니면 5번 찍는 사람들. 이건 시간 남게 돼 있고 또 시간이 부족한 부류 2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가지 부류는 이제 좀 가슴이 좀 안타까운 사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만히 있어보자. 1번 지문이 이렇게 읽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돼 있고 또 부족한 사유는 공부가 어리버리 된 사람들. 오지선단의 나쁜 점은 답이 다 2개씩 남아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뺏기죠. 한참 고민하다가 찍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릴까? 그 2개는 답이 아니거든. 답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찍으면 틀리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오지선의 나쁜 점이 그 점이에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안 그런가?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나중에 맞춰볼 때 2개가 답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좀 시간을 안배해서 더 자세히 풀도록 하는 것이 그 훈련이 되는 것이고 부족하신 분들은 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세워서 시간 부족해서 하나 몽창 찍으면 꽈락 나와버리니까 안배를 해야 돼. 포트폴리오로 몇 개씩 남기고 보세요. 습관을 애초에. 그러면 시간 부족 때문에 걸릴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맞아보자고요. 가등기 한다는 얘기는 장차할 등기가 본등기입니다. 가등기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본등기할 목적이다 보니까 본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권리 중에서 소유권 본등기 할 수 있나요? 네. 지상권도 취역권도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도 가능하고 권리질권도 가능하고 채권 남목권도 가능하며 그 다음에 임차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가 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환매권인데 환매권의 경우는 반드시 매매계약이랑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등기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환매권만 따로 등기하려고 환매권 설정 가등기라는 등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매권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 가등기는 가능하더라도 환매권 설정 가등기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일단 가등기나 권리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책 하나 줄 쳐드릴게요. 여기 워낙 중요하니까. 청구권을 3개로 세분하는데 청구권의 경우는 가등기할 거의 경우 법조문상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권리의 변경, 소멸 가진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두 번째 경우는 시기부나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장래에서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구별 실익이에요. 가등기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가등기할 수 있다 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좀 말이 길면은 설인의 변소라도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설인의 변소. 설인의 변소. 오케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전세권 변경, 전세권 소멸 다 가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쉽게 가려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에 청구권이 발생할까? 공동일 때 발생할까? 청구권 언제 발생할까요? 청구권은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가져와 요청하는 등기 청구권이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공동, 단독. 예, 청구 공동일 때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공부했다고 가정을 하고, 공동 신청할 때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청구권이 없어요. 촉탁도 청구권 없습니다. 언제만 발생한대요? 공동일 때만. 말을 다시 바꾸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만 빵 뚫어버리니까. 공동 신청할 때는 가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공동이 아니면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할 등기죠? 청구권 있나요? 없으면 가등기할 수 없다. 상속 등기 가등기할 수 없다. 단독이네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은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압류나 가압류 촉탁이죠? 그럼 공동이 아니네요.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말소 등기도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이렇게 외우면 쉽게 넘어갈 부분인데, 또 하나 방법은 그냥 대놓고 그냥 말 못 풀겠으면 이거 외우면 돼요. 그냥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없으면 못한다. 뽑아내시면 답이 떨어질 부분이고, 시기부랑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더라요. 반대로 시기부의 반대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도 가등기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이거 왜 못할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4일이죠? 오늘 현재 제가 의사표시하기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뭐라고요?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답니다. 그럼 합격하면 증여한다는 얘기, 합격이라는 얘기는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장래 확실, 불확실? 확실, 불확실? 아, 우리끼리 확실하다 그래야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죠? 아,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거지. 그죠? 남들의 의견이 더 많은 다수설 따라가서 불확실한 조건이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주겠다, 합격하면 주겠대요? 합격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받겠네요. 그럼 조건 성취할 효과 발생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정지 조건. 배웠어요? 그럼 반대로 오늘 드리겠대. 오늘 가지시래요. 오늘 드릴 테니까 오늘 가지시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래요. 그럼 나 조건 성취 효과가 소멸하겠죠? 소멸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더라. 나중에 확실한 상황일 경우는 시기부가 될 것이고, 소멸되는 거 종기부라고 쓸 겁니다. 기한일 경우는 안에 10월 24일 그러면 확실하죠? 이건 기한이 되니까 이때 발생하게 되면 시기부, 소멸하면 종기부란 말 쓸 텐데, 민법 공부할 당시에는 이 조건이랑 기한 배울 때 여기를 배웠어요. 조건 성취해서 효과 발생하면 정지 조건, 소멸하면 해지 조건, 이렇게 배우는 민법이지만 등기법은 여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등기법은 여기를 다뤄요. 등기법 오늘 다루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등기하러 가자요. 지금 반을 가르게 되면
시기부랑 정지조건부는 오늘 줘야 돼, 나중에 줘야 돼요? 이때 주는 거지 이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는 게 아니니까 오늘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등기하더라도 가짜 등기 가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와야 되죠. 오늘 주려면 여기 바로 본등기할사지 가등기할사가 아니다 보니까 얘는 일로 오고 얘는 절로 가는 거예요. 아니 말뜻 많이 하시면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집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줘요,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니까 오늘 등기할 때는 효과 발생해서 안 되는 가등기한다 이 뜻이고, 오늘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합격하면 돌려달래요. 오늘 주려면 오늘 바로 본등기할사지 가등기할사유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는데, 장래 확정될 청구권의 경우는 두 글자를 줄여서 예약 그래요. 뭐라고요? 예약. 예약은 매매 예약이든 재매매 예약이든 대물변제 예약이든 예약은 전부 다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법에 나온 기준이고,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따져가게 되면 가등기에도 가등기할 수 있느냐요. 가등기에도 다시 가등기할 수 있고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등기도 양도가 대상이 되므로 양도한 경우는 도기 등기 방식으로 가등기를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라는 게 있을 경우에 가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어떤 가처분이에요? 지금 가등기 이전금지 가처분이에요. 그 목적으로 가등기 가처분도 들어올 수 있고, 이중으로 가등기할 수도 있다요. 다른 말 중복 가등기라고 말 쓰는데 여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것이 가등기권자의 권리 행사는 본등기하는 것이 권리 행사인데, 본등기 못하게 막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이고, 이거는 여기 일단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구별식으로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내니까 책 따라가서 줄쳐놓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서 가등기하는 권리의 경우는 밑에 보시니까 요건에서 338페이지에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하나 빠졌죠. 채권담보권, 그 다음에 임차권 가등기할 수 있고, 하나 추가시키게 되면 환매권의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등기해요? 이전만 가등기할 수 있고 설정은 가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시기부랑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장래 확정될 청구권을 두 글자로 줄여서 예약 가등기할 수 있더라. 거기까지 잡아놓으시고요. 오른쪽에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 따져보는데,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뭐만 가능하대요? 아까 채권적만.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허용하지 않으며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가등기 하지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적 따지긴 하지만 못한다고 기억하세요. 못한다고 나왔으니까 이 주문제로. 반대로 가등기 가능해요. 예, 이중의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을 거고만 잡아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등기 신청인데, 가등기 할 경우는 단독이냐 공동이냐요. 가등기 신청은 원칙이 공동이 원칙입니다. 공동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단독도 가능한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 제집을 증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해요. 이 말 안 믿죠? 가등기 요청하게 되면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원칙인 공동입니다. 근데 가등기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가등기 협조 안 하게 되면, 이행 안 하게 되면 저에게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으면 혼자 갈 수도 있다요. 근데 판결을 안 받고도 혼자 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의무자가 승낙서 요구해 주는 경우. 승낙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등기 협조했나요? 네, 협조한 경우 혼자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판결을 받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식명령이 있게 됩니다.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 자는 법원에 가서 가등기할 권리가 있는데 협조 안 해서 못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서 하라고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교부가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요거 뭐 거의 매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알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시험 지문상에서.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 날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촉탁할 등기인가요? 단독 수정할 등기인가요? 단독 수정할 등기인가 촉탁할 등기가 아니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오케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어떻게 등기하는 거래요?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 촉탁 등기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매번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가등기 쭉 내려와서 법원 명령 가등기는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신청 정보의 기록상 나오는데 신청 정보의 경우는 밑에 다른 걸 볼 건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오른쪽에 리을번부터 봐드릴게요. 리을번, 미음번 두 개만 묶어 놓으시는데 리을, 미음, 필요한 서류가 리을 몰려 있습니다. 배운들 한번 채워보자고요. 가등기 할 때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검인 안 받죠. 가등기 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할까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등기 했다고 농지 취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첨부할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허가는 유상계약을 허가받으라고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하다 보니까 가등기는 허가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가등기 할 때는 딱 하나만 받아오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만. 뭐만 받아오시라고요? 가등기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돼요. 거인 받아야 돼요? 안 받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다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가등기 할 때 뭐만 가져간다? 토지거래 허가만 가져간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검인이나 농지취득자격증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행해서 가등기 어디다 실행하느냐인데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실행합니다. 어디에 실행한다고요?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등기는 실행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표지부에는 가등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할 때는 옛날에는 여백을 넣지만 지금 전사는 여백 두진 않고 그냥 나중에 만듭니다. 가등기 실행 장소는 갑구 을구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가등기 할 때는 주등기로 할 것이냐 보기등기냐예요. 가등기 실행할 때는 주등기 보기등기 둘 다 가능한데 외울 건 아니고 따지나 보자고.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요? 한 글자로 딱 줄여서 옛날에 여러분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거 대답하시면 돼요. 네, 뭐라고? 네, 가죠. 가짜가 있냐 없냐 차이점이에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는 주등기 방식, 보기등기 방식? 주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네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인가요? 그럼 가등기도 보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있냐 이거 보고 따지는 거지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보기등기? 저당권 이전, 보기등기죠? 그럼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보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다 보니 가짜 붙이면 똑같은 얘기 되는 겁니다. 여기 방식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 밑에 여백 나온 건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인데 넘어가서 실행해 드릴게요. 넘어가서 가등기 효력은 어떤 효과도 없는 거 생략하고 이제 본등기란 말 따라보는데 이제 가등기 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다 실행하느냐 갑구나 을구 실행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 합격하면 을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을이 이 말 못 믿으니까 가등기 해주고 그래서 1순위의 갑의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하고 난 뒤에 얘가 가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가등기 얘가 권리자 입장인데 가등기 실하고 난 뒤에 갑이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네,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갑이 그러면 이 집을 병에게 팔아먹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갑이 다른 말로 제3 취득자라고 부르고 또 가등기 권리도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 을이 정인한 자의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입장이 서로 바뀌는 상태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할 것이 이게 문제예요. 본등기라고 하는 경우는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대 청구가 나옵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누구한테 청구하라고요?
의무자의 청구가 들어가는데 지금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있죠. 이 두 명이 없으면 둘이 가면 돼요. 둘이 얘네들 없으면 옛날 껴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렇게 껴들어온 경우는 우리끼리 말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누가 누구한테? 현재 가등기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한테. 그럼 지금 나눠서 보니까 이쪽은 가등기 파트네요. 그럼 현재 가등기 권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정이에요? 정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이 본능이 청구하는 거예요. 얘가 권리 가진 자니까. 근데 누구한테 본능이 됩니까? 학설은 갈라져요. 가백에 가야 한다. 병한테 딱 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데 판례 입장은 가백에 간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근데 을에게 소유권이 여기 없다고 하자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을이 있으면 을이 가는 거니까 삼순위로 병에게 소유권을 팔아버린 경우에 누구한테 본능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능기를 하게 되면 여기 칸을 반을 쪼개요. 여기다 본능기 실행해 줍니다. 본능기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네요. 소유권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이거 직권 말소 사유예요. 그럼 병 입장에서는 본능기가 되면 자기가 죽죠. 본능기한테 반가워요? 반갑지 않을 테니까 병한테 청구하지 말고 가백이 가라 판례 입장이에요. 얘는 원래 가등기 해준 자인가요? 원래 가등기. 그래서 우리끼리 말을 만들 때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한테 이렇게 말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외워도 상관없고 그림으로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가등기 권자가 이번에는 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원칙은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이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 본능기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가등기권자 소유인일 경우에 그 중에 1인은 전원명의 본능기는 허용하지 않아요. 지분만은 가능합니다. 이게 공유랑은 정 반대 입장이에요. 공유의 공통된 성질은 1인은 전원명의는 가능하고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데 이 가등기는 반대예요. 가등기권자 여러 명일 당시 1인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고 전원명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2002년 7월절 판례다 보니까 잘 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이 이번에는 이제 가등기를 실행한 이후에 얘네 없어요. 아직까지는. 가등기 실행한 이후에 갑이 가등기한 이후에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가등기한 이후에 사망할 수도 있더라. 갑이 사망한 경우, 을이 사망한 경우에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상속등기를 하고 본등기해야 될 것이냐 요거를 생략할 수 있느냐요.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등기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규정이에요. 가등기한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가등기가 빠르다 보니까 일단 상속등기하지 않고 바로 본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상속등기할 필요는 없다요. 여기까지 이제 본등기할 때 당사자가 되므로 여기까지 책 줄쳐 드릴게요. 본등기할 때 보니까 이제 페이지 342페이지에서 1번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하고 나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팔았던 얘기인가요? 병한테 팔아먹은 거죠? 그럼 가등기 의무자가 바뀌어요? 원래 의무자한테 가야 돼요? 원래 의무자한테 가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병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갑한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가등기 권자가 사망한 경우, 3번은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둘 다 상속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묶어놓고도 보시면 되고 등기원인 정보, 등기별증, 허가서 생략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7번째인데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 신청인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지분은 가능해요? 예, 전원명이 가능해요? 안 되죠. 그래서 밑에 공동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여기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냥 다 묶어보자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다 볼 필요 없고 요거만 여기 써두세요. 그냥 다 읽는 것보단 이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1위는 전원명의 본등기할 수는 없지만 지분만 본등기할 수는 이따 여기 찾아서 한번 줄만 쳐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요게 잘 나오는 규정 23회 때 답이 됐어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후에 효력이란 말 나오는데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느냐? 가등기로 순위가 결정이 되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합니다. 칠판에서 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칸을 만들어 본등기 실행을 해줘요. 근데 순위 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순위 번호 부여 안 했다는 얘기는 순위 언제로 쓰겠다? 가등기 순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순위는 언제로 가는 것이고 가등기로 가는 것이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순위는 가등기,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이 뜻이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지워야 될까 놔둬야 될까? 가등기 본등기 했죠? 요 가등기 요거 지워야 될까 놔둬야 될까? 놔둬야 됩니다. 가등기랑 본등기는 하나의 등기일까요? 별개의 등기일까요? 하나의 등기. 왜? 순위번호가 하나니까. 본등기 왜 했어요? 가등기 때문에.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야지. 그래서 가등기 지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등기 말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아이고 가등기 말소 빠져있네. 자 밑에 본등기 후에 이렇게 해서 2번을 봐야겠네.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찾았죠? 맨 밑에 줄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페이지 345페이지에서 본등기와 직권말소에서 8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 등기관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찾으셨나요? 직권말소할 때 오늘 1번 위주로 봐놓으세요. 1번 직권말소 대상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만 남아야지 다 죽는 겁니다. 칠판 잘 보시고 푸른 다음에 이거 잡아드릴게요. 자, 직권말소 당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중간처분 등기다 보니까 잘 들으세요. 요거만 잡아놓은 마지막이에요. 가등기, 요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병등기하고 요 3개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등기죠? 가등기를 실행한 후에 본등기하기 전에 병이 들어왔죠? 오케이? 이 병등기를 가등기, 본등기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는데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직권말소합니다. 직권말소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서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고 들어온 병등기죠. 이거 직권말소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소유권 직권말소했네요.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가등기는 놔둘까 죽을까? 직권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지상권은 전세권은 저당권은 임차권은 압류는 가압류는 가처분 등기는 경매 개시 등기는 등등등 다 직권말소예요. 그럼 이 중에서 잘 들으세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권리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 권리 가지시래. 그럼 소유권 가지실래요? 가등기 가지실래요? 지상권 가지실래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제일 좋은 거. 소유권 가질 거죠? 아닌가? 아니, 이 중에 제일 좋은 권리 어떤 권리 제일 좋아요? 소유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완벽한 권리니까? 설마 압류 가지려고? 자, 이거 가질 거죠? 빨리 대답해야 돼. 네, 그럼 이 중에 제일 좋은 소유권이 직권 말소당해 버리니까 나머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죽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더라? 4가지지만 붙이면 3개밖에 2가지. 첫 번째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았어요? 이제 칠판 절로 들어가서 아까 이쪽에서 여기 잠깐 보자고요. 채권자가 가등기를 가압류했대요. 오케이? 채권자가 어딜 가압류했대요? 가등기를. 잡을 게 많아서 없어서.
없어서 미확정 가등기를 가압류를 했는데 얘가 본등 일종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가등기권자가. 가압류권자 입장에서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이제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등기를 잡으면 가압류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등기도 이거 직권말소 못하더라요. 똑같은 개념이고 두 개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잖아요. 오케이? 가등기 후부터가 죽는 거예요. 이해갔죠? 순위 밀리니까. 그럼 가등기 전에 있는 것들은 가등기 전에 들어오는 게는 선순위죠. 이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 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개시 등기 이건 직권말소 못하고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왜 살아있을까? 가등기 전이란 얘기는 선순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케이?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등기 후부터는 전혀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란 말이 나올 거예요. 임차권이 가등기에 대항하려면 선순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누게 되면 하나는 가등기 잡은 거 하나 하고 오케이?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서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니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이거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진 거고 니은번 디귿번 언제 들어온 거래? 가등기 전이죠. 중간처분 등기 아니란 얘기예요. 또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차권이 가등기에 대항하려면 선순위에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로 그 네 개가 답이에요. 하나는 뭘 잡은 거 하나? 이게 묶어버리면 가등기 잡은 거 하나. 오케이? 나머지는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 묶어놓으면 요거 외울 게 아니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지상권부터 문제 풀을 때나 보고 여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왼쪽 페이지에 가등기 말소까지 맞아 봐야죠. 가등기 말소할 때는 원칙, 공동신청의 원칙이 반면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근데 기역리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가등기 말소할 때는 등기부상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가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을 첨부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만들어지므로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 그게 바로 가등기입니다 하고 넘어온 게 있으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등기,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할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가등기고 페이지가 353페이지에 소유권 등기 파트에서 354페이지 가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